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결혼도 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케이스기도 하고, 이런 또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군대에 들어가는 용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자 대기업에서 9년차 회사원일 때 퇴사를 한 케이스고요. 그 방위산업 안에도 연구소가 있거든요. 연구원으로 4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직무를 변경해서 회사 홍보팀에서 이제 회사 브랜드 관련 업무, 예를 들면 뭐 회사 관련 SNS 채널을 관리한다거나, 방위산업 관련해서 전시회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대형 전시회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홍보 관련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 큰 기업을 안정적으로 다니다가 퇴사를 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릴 적 꿈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이 좀 잘 맞는 편이었어요. 좋은 사람들도 운 좋게 잘 만나기도 했었고, 워라밸도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저희 어떤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었고, 더 운 좋게 결혼하자마자 청약까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까지.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생활하면서 누구나 가지는 이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이루게 된 상태였거든요. 회사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잊고 지냈던 제 어릴 적 꿈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릴 때 제가 뭐 대학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편 영화 감독도 하면서 영화 제작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대학 시절에 이제 꿈은 PD였거든요. 제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 영상을 기획하고 싶다, 이런 일이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강한 권유로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게 됐었고, 그리고 운 좋게 이제 취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케이스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내 목표를 다 이루니까 마지막 남은 목표가 있었다. 아, 그게 PD라는 꿈이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꿈을 가지신 분들은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속 좋아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좋아하는 일들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게 되는, 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홍보 직무라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노력해서 홍보 직무로 가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여행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 않더라도 같이 여행 간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행복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그 일을 좋아하긴 좋아했었구나. 그리고 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상적인 꿈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히고 있고, 마치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또 요즘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이 너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핸드폰만 있어도 누구나 PD가 되는 그런 세상인데, 뭐 욕심이긴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숙제 같은 거랑 한번 결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두 번째는 기고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엔잡러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기워커라고 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저도 물론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돈보다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받는 행복,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관심 있는 일을 할 때 조금 더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소한 일들에도 되게 행복을 잘 느끼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회사 생활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조금씩 분석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 기획이나 제작을 해서, 혹은 뭐 유튜브 활동을 해서 잘 돼서 돈을 벌면은 그걸로 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잘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요가를 좀 오랫동안 하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런 요가 강사로서의 활동으로도 조금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웨딩 촬영하는 일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이런 웨딩 촬영해주는 일,
혹은 또 대형 이제 운전 면허가 있다 보니까 뭐 대형 버스나 트럭을 운전하는 일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개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떤 생활 자체는 더 힘들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벌면 더 좋겠지만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 번째는 회사 생활의 권태기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 중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새로움을 잃은 것 같고 조금은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뭐 고질적인 문화들 있잖아요. 보고를 위한 보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또 수직적인 그런 문화들 이런 거에 어느 순간 제가 지쳐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욕도 잘 안 생기고 회사 안에서 능동성도 좀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런 이유들도 함께 생각이 났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권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직무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퇴사를 한다거나 이 세 가지의 어떤 결정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사업을 다루는 분야만 바뀌는 것이 이제 회사 생활 자체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삶에 대한 경험도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좀 실제로 한번 겪어봐야 깨닫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더라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그런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 혹은 꿈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실패를 해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 회사 생활이 더 잘 맞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퇴사 결정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2-3개월 정도 고민을 했고 저는 이제 당연히 와이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 안정성을 버린다는 거는 본능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자체가 회사 생활밖에 없으니까 다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결혼도 꽂혀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꽂히는 정말 강한 어떤 심리적인 동기가 있어야 이 퇴사가 가능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일단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케이스인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되게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녀가 생겼을 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모범이 돼서 보여준다면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확신을 가지고 퇴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사업도 그렇잖아요.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대로 된 수익 구조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또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무기한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라는 어떤 나름의 계약 기간 같은 어떻게든 수익 구조를 만들어 봐라. 수익 구조를 못 만들 동안에는 뭐 퇴직금이 있으니 그걸로라도 일단 생활비를 좀 보태기도 하고 이 어떤 약간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또 퇴사한 케이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심리적 부담감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삶을 살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대신 회사 다닐 때보다는 정말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되게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사소한 어떤 뭐 콘텐츠 제작 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업무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성취감도 진짜 더 훨씬 큰 것 같고 뭐 각자가 느끼는 어떤 행복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방식이 행복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느끼는 행복의 방식들이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대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해본다는 거 이런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